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성명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학이란 사람의 이름이나 명칭을 정할 때 오행의 수와 맞느냐를 보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의 성명을 지을 때는 태어난 것을 선천의 수라고 하고, 성명 이름을 불러서 짓는 수를 후천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 태어난 선천수의 그 많고 적음의 오행을 보태주거나 설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름의 성명자의 그 이름을 설기시키는, 아니면 모자란 것을 보태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그 수를 맞추는 거죠. 수. 어찌 보면 정확하게는 오행학을 정확히 알아야 성명을 정할 때에 제대로의 이름을 짓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근자에 와서는 이제 그 어떤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오행에 딱딱한 그 오행은 딱딱하다는 그 이치에 요즘에는 부드러움을 좀 넣어주자 해가지고 우리 고유의 그 한글의 이름이나 또 부르기 쉬운 이름, 뭐 또 듣기에 좀 아름다워 보이는 이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 봅니다. 과거에는 또 이제 뭐 이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성씨를 제외한 성명의 글자는 두 글자를 쓰는데, 아마 요즘은 외자로도 쓰고 아니면 세 글자라도 나가는 그런 그 성명들이 많아요. 그것은 이제 천지자연이 이제 변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때때의 그 때의 변화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성명이라고 하는 글로서 대변하는데, 그럼 이제 일단 문자의 생성, 글의 생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의 그 문화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 말이나 글들을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제 문화와 역사를 지키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인류가 이제 그걸 이제 서로 소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제 인류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그 소통을 이루는 그 언어의 그 문자, 문자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음성 언어죠. 말로서 이루어진 것. 이제 생각이나 말을 전해 들은 것은 또 우리의 기억 속으로 이 구전되어서, 예전에 이런 말을 썼구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자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글 만들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한문, 이제 이 한문의 문화권이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쓰고 있지만 모든 글들의 그 형성된 수법은 거의 한 70% 이상의 글들이 한자어에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자어가 이제 그 만들어진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 상형 문자. 상형 문자. 상형 문자. 즉, 이 말은, 어떤 그 모양, 형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글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사문자, 그 다음에 형성문자, 그 다음에 가차문자, 그 다음에 전주문자, 회의문자. 이제 우리가 이 상형이라는 것은 이 모양을 보고 이제 이 글을 만들었다. 우리 그 글자의 가장 그 기초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매산자나 이 산, 매산자, 이것도 이제 그 산의 이런 모양을 보고 만든 거죠. 그 다음 뭐 내천자를 보면 이렇게 이제 굽이굽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산의 계곡에 흘러가는 물들이 형상이 이렇게 이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런 것들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 뭐 간단한 글자들 모든 것들은 상형 문자에 속하죠. 지사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가리킬 때, 지칭할 때 가리킨다는 얘기죠. 응? 어떤 그것, 저것, 뭐 이것, 저것,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사 가리키는 거 이것저것. 그 다음에 형성문자, 즉 모양이나 소리를 담은 문자를 뜻하죠. 모양이나 소리. 그 다음에 이제 가차문자. 가차문자는 뜻은 다르나 의미 같은, 뜻은 달라도 의미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글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뜻글이기 때문에 뜻을 많이 주는 글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뜻은 달라도 의미 같은 글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전주문자, 음을 바꿔서 서로 이게 주거니 획수의 앞획과 뒤에 획을 바꿔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회의 문자가 이제 말하자면 회의 문자는 요건 말하자면 비빔밥이거든요. 비빔밥. 우리가 비빔밥이죠. 요건 비빔밥이에요. 뭐냐? 이 회의 문자가 전체 문자의 약 한 70%가 됩니다. 가장 많죠. 말하자면 이제 이것저것 섞어서 앞에과 뒤에 거 섞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자가 이제 한문의 상형 문자, 지사 문자, 형성 문자, 가차 문자, 전주 문자, 회의 문자가 이제 우리가 6개 원칙으로 해서 이제 글들이 지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대략 우리가 이제 일상에 쓰는 것은 한 4천자, 5천자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신 분들은 이제 한 만자에서 한 12,000자 정도.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정말 이제 깊은 학문을 하신 분들은 2만자에서 25,000자의 그 자전까지 내가 이제 봤어요. 한문의 글자 수로 볼 때에 한 2만자, 22,000자, 요것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데, 대략 한문이 만들어져서 지금부터 뭐 수천 년의 역사를 봐서 물론 생겨나고 없어지고 해서 기록되어진 것들을 보면은 대략 한 5만자에서 6만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지금 그 5만자, 6만자의 자전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2,500자 정도의 자전을 제가 이제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뭐 교수나 박사들이나 연구하자들도 대략 한 2,000자, 25,000자 정도 자전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4천에서 한 7천 정도의 내외에서 써도 뭐 그 안에 뭐 거의 다 들어있는 걸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한문의 그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원 전 한 1, 2세기까지를 올라가는 그 역사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자가 발전을 이루어서 이제 근세까지 이르렀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죠. 이 한문이 누구 거냐, 어느 나라 거냐 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문을 주로 이제
한문이라고 해서, 한문이라고 해서 한나라의 글이다. 한문이라고 해서 한나라의 글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잘못된 어떤 얘기가 아닌가. 말하자면 이 문자 이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요거 조금 이제 번나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황하문명이라고 있어요. 황하문명. 요게 이제 우리가 인간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죠. 근데 이 황하 문명이 대략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정도로 보죠. 5,000년 정도로 보는데,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어떤 것들을, 이 유적들을 발굴해 보니까, 지금 중국이 다 그걸 덮고 있어요. 황하 문명 이전에 우리 그 옛 조상들의 문명인 홍산 문명이 있었어요. 홍산 문명. 이것은 옛 우리 배달국이나 말하자면 그 고조선에 이르는 문명이죠. 홍산 문명. 이게 이제 옥기 문화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황하 문명 이전에 1500년에서 2000년 전의 문명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배달국 역사와 맞아 떨어져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배달국의 그 역사를 보면, 3890, 그렇죠. 3898년이 됩니다. 기원전 BC. 지금부터 약 한 6000년 전의 얘기인데, 대략. 이 문명이 홍산문화를 발달했는데, 황하 문명은 보면 4500년에서 5000년 뿐이 안 돼요. 그럼 이 이전에 1500에서 2000년 전에 그 홍산문화, 옥기문화가 발달했는데, 중국은 지금 철저하게 그걸 덮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덮고 자기들 문명의 일부라고만 하고, 그 홍산문화가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아직 덮어서 발표도 안 해요. 하여간 어찌 보면 참 떼놈들은 떼놈들이라는 거죠. 눈 가리고 세상을 아웅하는 거니까. 근데 문자의 발전도 우리의 그 고조선 시대나 그 배달국의 시대에 보면 녹도 문자가 있었습니다. 녹도 문자. 녹도란 말은 사슴의 발자국이나 사슴의 뿔로 새겨지는 문자란 뜻이죠. 근데 그 후로 이제 뭐 갑골문이나 상형 문자들의 흔적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문자 자체가, 즉 한문이 최초에 만들어진 사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창힐이란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라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창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말하자면, 창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문을, 그 시대에 쓰고 있던 한문을 집대성했다, 찾아서 말하자면 우리의 옥편처럼, 참고서처럼 하나 만들었다는 거지. 창힐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창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창힐 이전에 우리의 그 옛 고조선이나 배달국에서 사용하던 녹도 문자의 모든 것들이 발전해 오면서 한문이 뜻글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문자나 모든 것들의 기원은, 사실 한문의 기원은 옛 우리 배달국이나 옛 고조선 어른들이 만들어 쓰시던 것을 후대에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점령당하면서 그들이 문화가 되면서 이제 한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문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지, 중국의 화하족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족속들을 화족이라고 하는데 화족들의 문명이 아닙니다. 그게. 원천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녹도문의 일부가 이제 갈라져 나가서 한문의 어떤 뜻들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알 수 있고, 세상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의 일입니다. 때.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모든 것들도 불과 뭐 20, 30년 전에만 해도 알 수 없었던, 예, 그렇죠.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제 참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우리가 생활에 편리하게 응용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측은 할 뿐,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그 생활이나 500년 전의 생활이나 1000년 전의 생활이나, 아니 더 나가서 15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으로 넘어간다면 단지 우리가 그때의 사람들의 생활상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어떤 추측일 뿐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단지 모든 것은 때의 일이니까 3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의사소통, 서로 말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또 어떤 글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약속에 대한 글이나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해 볼 뿐이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또 사람들이 남긴 한 편의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대략 한문의 발전이 대략 한 5000년으로 봅니다. 4500년 정도나 5000년의 정도의 역사를 보면 그것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 배달국의 그 형성되기 이전부터도, 말하자면 우리가 배달의 나라가 있기 이전부터도 서로가 소통하는 문자나 어떤 음성적 문자나 형태적인 어떤 모양으로서의 나타내는 그 문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승 문자, 매듭을 묶어서 이제 매듭의 길이나 매듭의 굵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서로의 어떤 약속, 또 몇 개 나타난 결승 문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우리는 더 발전된 녹도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문헌에 나와 있는, 말하자면 옛 어른들이 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걸 추측할 뿐이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죠. 오늘은 문자에 대해서 이제 발전이나 이런 것에서 말은 성명학의 기초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대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그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안정을 추구하고, 또 가정의 안녕을 빌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수호에서 찾는 거죠. 그 세상은 뭐예요? 천지의 기운이 흘러도 사람의 어떤 기운을 담고 삶에 있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내가 좀 더 쉬었으면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상대와의 그 대화, 음성의 굵기, 똑같은 단어의 말도 억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문자로서 표현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대략적으로 이제 문자의 형성을 대략 한 뭐 4, 5천 년 이렇게 보는데, 그 이전에도 문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제 그것이, 거기에 큰 바탕은 우리의 그 배달국에서 사용했던 녹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도문.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많은 어떤 문헌들이 있을 것이나 지금 뭐 그걸 찾아서 증명할 기회 없으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살이는 뭐예요? 세상살이는 여기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명학과 수라고 그랬잖아요. 수. 세상살이는 끊임없이 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수. 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없을까? 내가 좀 목이 마른데 물을 먹을 수가 없을까? 끊임없이 좋은 수, 묘수를 찾아가는 거죠. 묘수를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가장 답답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묘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지 자연의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수를 찾을 때 어떤 수를 찾을 때 말하자면 묘수를 찾죠. 묘수. 묘수는 참 기가 막히게 나를 도와주는 어떤 수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묘수를 찾은 것은 뭐예요? 이건 기도에 의하고, 기도는 어디? 자연에서. 세상살이의 사람들의 가장 근본이 묘수를 찾아가는 길인데, 그 묘수를 찾음으로 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내 이웃들이 좀 편안하게 살고, 또 남들의 어떤 침략이나 전쟁으로부터서도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수를 찾아가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해요? 천지 자연물을 이용하는, 자연물.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 이제 어린이 시절만 해도 산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꼭 돌무지 선왕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에 이 곶집이 있어요. 곶집 뭐냐면 상여 나가는 틀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모아놓고,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갖다 쓰고 그런 것들이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산에 가기 전에 돌무지 있잖아요. 선왕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세워놓고 딱 그 돌무지 있으면 돌 하나 들어서 공수원에 갖다 이렇게 올려놓고, 또 내가 이 산을 넘어가면 좀 안전하게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기도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기도처들을 자연의 곳곳에다 다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갈 것이냐. 이거를 누구에게나,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이거는 생각이 되죠.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답게 또 남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뭐 지금 이제 현대 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이 상당하죠. 교육을 왜 교육을 중시했을까요? 네? 교육. 네. 교육을 왜 중시했을까요? 네? 공부해서 아는 것만큼 풀어 먹으면 세상에 나가서 남들보다 좀 잘 살게 되지 않느냐. 그거죠, 뭐. 네. 남들은 공부를 10개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5개만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내가 뭐 무슨 어떤 공부를 했다. 해가 뛰어난 게 없죠. 지금은 뭐 몸으로 하는 직업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솔직히 참, 노가다 일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음식점 하는 사람들, 알아주긴 했어요. 다 펜 떼고 저는 공무원들만 알아주고, 회사원들만 알아주고, 인텔이라는 이름으로 펜 떼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만 알아주던 시대인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었죠. 지금은 직업의 귀천 없이 누구라도 하여간 음식점을 해서 맛만 잘 내면 그 집이 아주 대박 터지는 집이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왜 시키느냐? 교육을 남들보다 많이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그걸 활용해서 좀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어른들의 마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변해가는 거죠. 아니다. 교육 굳이 공부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뭐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럼 지금은요, 어느 분야에 말하자면 예전에로 공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하다못해 음식점에 맛 하나만 내도 그냥 그 집은 대박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어떤 거대한 그것들이
어떤 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어떤 격식, 이런 것들이 변해갑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을 위아래, 어른들을 섬기는 것, 어른들을 공양하는 것, 이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의 이런 이 현세에 와서 좀 효도하지 않는 어떤 좀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하는 것들을 내가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즉, 세상은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항상 함께 어우를 줄 알아야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또 새로운 무엇이 또 창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의 새로움에 도전하고 새로움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연습의 장 아닙니까? 어찌 보면 어느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이 어른이 나이 지긋하신 분인데, 자신이 태어나서 가정이 가난해서 10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로 전전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살부터 남의 집 참, 뭐 처음에 세경이 얼마 좋겠어요? 그러나 저런 아이가 정직하게 일 잘하고 해가지고 이제 20살을 넘어서, 그 예전에는 뭐 20살 넘어서 25살 가면 노총각이라 그랬어요. 노총각. 근데 이분은 이제 어쨌거나 뭐 잘 열심히 해서 이제 29, 30 그 나이쯤 돼서 이제 말하자면 참 인연을 만나서 장가를 가죠. 장가를 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 뼈골 빠지는 거죠. 그래도 자식들을 다 가르쳤어요. 예. 자식들 가르쳐서 의사도 만들고, 참, 교수도 만들고, 장사꾼도 만들고, 학교 선생도 만들고, 예.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다 키우라니까 한 60 되더랍니다, 나이가. 그리고 그때에 공부를 했어요. 그때에 못 배운 게 너무도 한이 돼서. 60이 넘어서. 말하자면 초등학교의 어떤 과정을 밟아가면서 60이 넘어서 이제 60한 서너 살 돼가지고 이제 참 공부를 해가지고 문자를 접하게 되고, 그러고는 이제 참 한 10수년이 지나서 나이 70이 거의 80이 다 된 나이에 나를 만나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어른이 나한테 한 소리가, 내가 안 배워도 될 글을 배우고 갔다. 차라리 글을 모를 때에는 세상에 이렇게 그 흉하고 험한 거를 알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살아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글자를 알고 나니까 내가 알기 싫어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글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말하자면 혼탁해진 것에 내가 놀랐다. 내가 차라리 글자를 모르고 사는 60년의 평생이 훨씬 더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어른이 글자 모를 때는 그래도 이것저것 걱정할 때 왜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나 지금 글자를 안다고 보면 이 밖에 나가 보세요. 예.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들어오잖아요, 글이. 그럼으로 인해서 이 머리가 혼란해지고 혼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찌보면 참 순수하신 분인데, 그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안다는 것이 좀 장사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아는 것이 병일 때도 있고 아는 것이 고통일 때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이 고통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